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분류. 그래서 윌리엄슨, 크라이티스, 보딘 이렇게 세 학자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반드시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 반드시 암기까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뭐 영상 보고 따로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 공부하는 동안에 다 암기를 하겠다, 네, 이런 전투적인 태도로 네, 학습하시면은 거의 다 암기가 끝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말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분류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직업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슨의 분류, 크라이티스, 보딘 각각 이제 문제 유형을 분류한 게 조금씩 다르겠죠. 네, 그것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윌리엄슨 하면 어떤 이론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공부했었죠. 네, 특성 요인 이론이 떠올라야죠. 특성 요인 이론, 윌리엄슨. 그래서 문제 유형 분류는 변별 진단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유형 먼저 살펴보면 윌리엄슨은 암기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 네, 직업 무선택,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느라고 직업이 없대요. 네, 윌리엄슨은 직업 무선택, 무직업 선택,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적어볼게요.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입니다.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그리고 불확실한 선택 혹은 확신 부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 분류는 흥미와 무엇이 불일치할까요? 네, 적성이 불일치한 경우. 마지막 어리석은 선택인데, 어리석은 선택은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직업 무선택을 말합니다. 직업 무선택. 흥미 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한다. 다시 윌리엄슨은 무직업 선택, 직업 무선택, 흥미 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한다. 네. 그래서 윌리엄슨은 실업자가 됐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암기부터 하시면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직업 무선택 또는 직업 미선택. 이 문제 분류는 직업 결정 경험이 없거나 혹은 내담자가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네, 몇 가지 직업 옵션이 있는데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 되셨죠?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그리고 확신 부족.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네, 불확실한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이제 직업 결정에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흥미 적성의 불일치라고도 하고 흥미 적성 모순, 뭐 흥미와 적성의 차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란 동성흥미, 동성흥능, 네, 동기, 성격, 흥미, 능력, 동성의 흥미,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 선택, 네, 동기, 성격, 흥미,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윌리엄스는 무직업 선택, 직업 무선택이요. 윌리엄스는 무직업 선택, 흥미적성은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와 적성의 모순, 불확실하다는 건 불확실한 선택, 확신 부족,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어리석은 선택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특성 요인 이론이니까 흥미와 적성을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했겠죠. 그런 걸 중시했다라는 거를 떠올리시면 흥미적성 불일치,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1번. 윌리엄스는 대학생들의 직업상담 문제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여 진학과 직업선택의 문제를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네, 직업상담 문제 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주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윌리엄스는 직업 무선택,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그러면 직업 무선택 나왔고, 흥미적성이 불확실해서 불확실해.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죠. 어리석은 선택만 하니까. 어리석은 선택은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네. 정보의 부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부족은 참고로 뒤에 나올 보딘의 분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보딘의 분류에 포함된다. 2번. 윌리엄슨의 직업 문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진로 무선택, 직업 무선택 있었죠. 그리고 흥미적성의 불일치, 흥미적성 모순,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이라는 얘기는 없었죠. 네. 진로 선택 불확실한 선택, 확신 부족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불안이라는 용어는 이제 보딘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 보딘은 어떤 직업 상담이었죠? 어떤 이론이었습니까? 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 보딘이었어요.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 개인의 욕구를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정신역동적 상담의 특성상 이제 굉장히 내적인 욕구와 내적인 측면을 강조했으니까 내적 요인 강조 특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문제 분류에 들어간다 라고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딘의 분류에 들어간다. 3번. 다음 중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이죠. 다음,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어리석은 직업 선택. 맞습니다. 가치와 흥미의 불일치. 가치? 아니죠.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그래서 3번이 해당하지 않고, 직업 무선택은 직업 무선택, 직업 미선택. 정답은 3번. 네, 다음,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서 4가지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다음, 직업 무선택, 직업 미선택. 정보의 부족. 어떤 상담의 그 문제 분류였죠? 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보의 부족은. 그 다음, 흥미적성의 모순, 흥미적성 불일치.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주요 영역 아닌 것은. 네, 계속 반복. 지금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직업 무선택, 직업 미선택이었죠.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어리석은 선택. 3번.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은 불확실한 선택이랑 같은 얘기. 흥미와 가치의 모순이었나요? 땡. 흥미와 그렇죠. 적성의 모순. 흥미, 적성, 불일치. 6번 넘어갑니다.
윌리엄슨이 제시한 진로 선택 문제의 주요 영역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 무선택, 직업 미선택, 성급한 선택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 흥미적성,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직업 선택. 다음 7번. 다음은 윌리엄슨 문제 분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자, 동기, 능력, 부족한 사람이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흥미가 없고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 네. 동성, 흥미, 능력. 동성, 흥미, 능력. 뭐였죠? 동성, 흥미, 능력. 현명하지 않은 직업 선택이었죠.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위로 올라가 볼게요. 동성, 흥미, 능력. 동기 성격, 흥미, 능력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 선택은 무엇이다?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흥미적성 불일치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흥미적성 불일치는 말 그대로 흥미 있는데 적성이 맞지 않는 거. 적성에는 맞지만 흥미가 없는 거. 말 그대로 이거고, 방금 선택지의 보기는 방금 그 보기 내용은 박스 내용은 현명하지 않은 직업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기, 능력, 성격, 흥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직업 선택. 자, 다음 8번. 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8번.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 네,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 네, 적성, 흥미, 또 직업 적응을 어렵게 하는 성격. 네, 동성, 흥미, 능력. 동기, 성격, 흥미, 능력. 그래서 무엇이었죠? 네, 현명하지 않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 9번. 윌리엄슨의 진로 선택 유형 진단 중 어리석은 선택과 관련된 요인. 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동성, 흥미, 능력. 동기, 성격, 흥미, 능력. 그러면 목표와 맞지 않은 적성. 적성이라는 것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적성, 그리고 흥미. 흥미와 맞지 않죠? 동성, 흥미, 능력. 무선택. 무선택은 아니죠? 특권에 대한 갈망. 네, 특권에 대한 갈망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2번. 특권에 대한 갈망 추가로 하나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10번. 직업 상담의 유형에서 직업 무선택 해당하는 것. 직업 무선택이 뭐였죠? 네, 직업을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받고자 추구하는 경우. 이것은 뭐예요? 불확실한 직업 선택, 확신 부족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2번. 내담자가 직접 직업을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 네, 결정한 경험이 없거나 혹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직업 무선택, 직업 미선택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이게 흥미가 있으면 적성이 안 되고 적성이 맞으면 흥미가 없는 거잖아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4번.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 아까 우리 봤었죠?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네, 여기 7번에서 봤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 지금까지는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분류를 살펴보았고 이제 크라이티스입니다. 크라이티스 크리츠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크라이티스 하면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나왔던 그 학자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 그리고 진로 성숙도 검사
생각나시나요? 그리고 진로 성숙도 검사는 태도 척도, 능력 척도로 되어 있다. 이건 뒤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그래서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는 암기가 이렇게 됩니다.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너무 포괄적이다. 포괄적 직업 상담이겠죠?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실 적응 결정,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각 차원에 따른 문제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한번 적으면서 해볼까요? 가장 먼저 현실 적응 결정이라고 했어요. 현실성. 그리고 적응성.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 결정성.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현실성 차원에서는 비강불, 그리고 적응성 차원에서는 적부, 결정성 차원에서는 다유, 비강불, 적부, 다유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강불, 적부, 다유 하나씩 또 다시 적으면서 해볼게요. 현실성 차원은 비강불, 비. 현실성 차원의 첫 번째 유형 비, 비현실형입니다. 비현실형. 그리고 강은 강압형, 불은 불충족형. 네. 그리고 적응성은 적부, 적응형, 부적응형. 결정성 차원에서는 다유, 다유는 다재다능형. 그리고 우유부단형 이렇게 있습니다.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실성은 비강불, 적응성은 적부, 결정성 다유. 네, 이렇게 대략 암기를 해보고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현실성 차원의 문제들은 비강불이라고 했습니다. 비현실형 하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내 능력보다 높은 꿈을 꾸는 거죠. 자신의 적성 수준, 적성은 능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우 비현실형. 강압형이라는 것은 강압을 받은 거죠.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능력에 강압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흥미가 없는 경우, 재미없는데 내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강압형, 적성에 강압을 받았다. 불충족형은 내 능력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네.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내 적성 수준에는 한참 낮은 직업 선택하면 내가 충족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충족형. 그래서 비강불, 현실성 비강불. 네,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다음 적응성의 차원에서 보면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적응성 차원에선 적응형, 부적응형. 적응형이라는 것은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해서 적응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흥미, 적성,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한 거. 부적응형은 그런 반대로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겠지요. 그래서 흥미도 찾지 못하고 적성도 찾지 못한 것, 부적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도 적성도 찾지 못한 것, 부적응형이다. 기억해두세요. 마지막 결정성 차원에서 보면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다유. 네, 다우라고 뭐 기억하셔도 되고 다유. 다유가 뭔가 더 기억이 잘 돼서 다유. 다재다능형은 재능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의 경우는 흥미적성과는 무관하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경우, 그냥 우유부단한 경우다. 흥미적성과는 무관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우유부단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 그리고 현실성에는 뭐가 있었죠? 비강불,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적응성 차원에서는 적응형, 부적응형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결정성의 차원에서는 다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1번. 직업상담 문제 유형에 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볼까요? 같이? 자,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크라이티스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포괄적 직업상담. 네.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현실성, 적응성, 결정성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 안에 어떻게 분류가 됐었죠? 현실성 차원에서는 비강불,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그리고 적응성 차원에서는 적응형, 부적응형. 마지막 결정성 차원에선 다유,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네,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자, 현실형, 현실성 차원은 있었지만 현실형의 유형이 있는 건 아니었죠. 네, 현실성은 비강불, 그래서 불충족형 있었고, 다유, 결정성 차원의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그리고 적응성 차원의 적응형, 부적응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다음 2번. 크라이티스는 흥미적성을 세 가지 변인과 관련지어 포괄적 진단 체계를 개발하였다. 다음 중 세 가지 변인 해당하지 않는 것. 네, 세 가지 변인 현실 적응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 적응 결정. 그래서 충족성이 아니죠. 3번. 크라이티스는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유형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진단 체계를 고안했어요. 이 진단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은 적응 문제, 우유부단의 문제, 이것도 문제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죠. 비현실성의 문제, 우유부단, 적응형 있었고, 우유부단형 있었고, 비현실형 있었죠. 비현실성. 현명하지 못한 선택. 네, 이거는 어떤 분류였나요? 네, 윌리엄슨 변별 진단의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4번.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현실성. 비현실성의 문제는 뭐였죠? 현실성 하면은 비강불이었죠? 비현실형, 불충족형,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네. 자, 1번.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결정성의 차원이잖아요. 그쵸? 결정성의 차원에서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요? 결정성은 다유였죠. 다유, 다재다능, 우유부단. 그 중에서 우유부단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 선택지 같이 살펴볼게요. 2번.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이거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인가요? 비현실적인 꿈. 네. 비현실형. 3번.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적성 수준보다는 낮은 적성. 흥미와 하는데 내 적성보다 낮은 거. 내가 충족되지 않잖아요. 내 능력이. 불충족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 적성의 강요를 받았죠. 재미가 없는데 적성에 따라 선택을 했어요. 적성의 강압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5번.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 직업 선택 문제는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이거는 비현실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흥미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부적응, 우유부단, 비현실, 강요된 어떤 건가요? 네, 비현실적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부적응형에 관한 설명, 적응성 차원의 적응형, 부적응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적응형은 이제 흥미적성이 일치하지 않고 흥미적성 일치하는 직업을 발견하지 못했고 흥미도 적성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1번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니죠. 2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필요한 적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 3번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우유부단형에 대한 이야기고, 네.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 흥미도 적성도 찾지 못했어요. 그게 부적응형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6번은 4번이고요. 1번, 2번도 한번 볼까요? 적성은 맞았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적성의 강압에 의해서 선택한 거죠. 강압형.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적성은 갖고 있지 못한다. 이거는 뭐죠? 비강불. 비현실형이죠. 필요한 능력은 안 되는데 흥미는 있어요. 비현실형. 이렇게 정리하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가능성이 많아서 흥미를 느끼는 직업들과 적성에 맞는 직업들 사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능성이 많아서 결정 못하는 것 무엇일까요? 너무 내가 가진 게 많아. 다재다능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다재다능형. 네, 결정성 차원에서 다재다능형과 우유부단형이 있었는데 가능성이 많아서 결정 못하는 건 다재다능형, 흥미, 적성 무관하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 우유부단형. 8번 불충족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충족형은 적성, 내 능력에 충족되지 않는 직업 선택을 했을 경우 불충족하죠.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다. 흥미도 안 맞고 적성도 안 맞고, 이거는 적응성 차원에서 부적응형에 대한 설명이죠. 적응형, 부적응형이 있는데 적응형은 흥미와 적성에 일치하는 직업을 찾았을 경우, 부적응형은 흥미도 적성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2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 네, 이 경우가 불충족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은 2번. 3번 마저 읽어볼게요. 가능성이 많아서 다재다능해서 선택 못하는 거 다재다능형이었죠. 결정성 차원의 다재다능형.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 적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흥미는 있는데 내 능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능력 부족,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비현실형. 어떤 차원이었죠? 네, 현실성, 비현실성 차원의 비강불 중에 비현실형. 다음 9번 넘어갈게요. 크라이티스 직업선택 분류 유형에서 비현실형에 해당하는 것은, 비현실형 우리 방금 했죠. 비현실형은 내가 흥미는 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거,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성이 낮은 경우. 자,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사람, 이거 뭐였을까요? 흥미도 없고 적성도 없고 부적응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적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내 능력이 안 따라주는 거,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어요. 2번이 비현실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흥미나 적성 유형에 상관없이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유부단형이었죠? 네. 그리고 가능성이 많아서 결정 못하는 거는 다재다능형이었죠. 4번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대해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 적성의 강압에 의해서 선택을 했어요. 재미가 없는데 적성의 강압에 따라 선택했다고 해서 강압형. 네. 강압형은 어떤 차원의 문제 유형이죠? 네. 현실성, 비현실성, 현실성 차원의
문제 분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이티스 문제 유형 분류 문제 하나씩 다 차근차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보면은 이제 크라이티스까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보딘. 보딘의 문제 유형 분류 이어서 계속 살펴볼게요. 네, 보딘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분류. 보딘 하면 어떤 상담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떠올라야 합니다. 보딘. 그래서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특징으로는 개인의 욕구 중시했고 욕구를 포함해서 내적 요인을 강조한 것이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그래서 암기는 보딘의 자아는 보딘이죠.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자아 하면 자아 갈등, 내적 갈등입니다. 보딘의 자아는 자아 갈등, 내적 갈등. 그래서 정보에 의존해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의존성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는 의존성 그리고 불안은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마지막으로 확신 부족. 확신의 부족. 확신의 결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부족 또는 문제 없음.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아 갈등.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는 내적 요인을 강조했다. 그런 게 이런 걸로 나타나죠. 불안, 확신 부족, 의존성, 내적 갈등.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또 정보의 부족. 정보의 부족은 특성 요인 상담과도 이제 연결이 되죠.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그런 기법도 활용했다. 관련이 있다. 인간 중심 상담과 특성 요인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 요인과 관련된 문제 유형 분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자아 개념과 관련된 반응, 그리고 역할 기능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진로와 결혼 사이의 역할 기대로 겪는 갈등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자아 갈등, 내적 갈등. 네, 그러니까 역할 갈등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직업 선택에 문제를 겪게 된다. 또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직업 문제를 겪게 된다. 직업 선택 문제를.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문제를 겪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타인의 기대랑 서로 다를 때 내담자는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다.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유형. 자신이 희망하는 일이 사회적 요구랑 다를 때 혹은 중요한 타인의 기대와 다를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 네, 내적 요인에 그 비중이 있는 이런 문제 유형이죠.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마찬가지 확신의 부족 또는 문제가 없는 경우. 문제가 없는데 내담자가 그냥 자신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내적 확신이 부족한 거죠. 이런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 보딘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하나씩 해볼게요. 보딘의 자아는 자아 갈등, 내적 갈등입니다. 정보 부족, 의존,
의존성, 불안,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의 부족, 확신의 결여 또는 문제 없음. 네, 이렇게 5가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1번.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에서 본인이 제시한 진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암기를 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다시. 네. 본인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다시 한 번만 더. 본인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본인의 자아는 자아 갈등, 정보에 의존해서 정보의 부족, 그 다음 의존성, 그리고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 그래서 독립성은 아니고 의존성이죠. 2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중 본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의존성. 그렇죠? 본인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네. 흥미적성 모순은 누구의 분류였나요? 네, 윌리엄슨의 분류였습니다. 3번.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본인이 제시한 진단 범주가 아닌 것은, 본인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개인적 흥미 아닙니다. 4번.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문제 자체도 심리적 원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 내적 요인을 강조했다는 거죠. 네. 문제로, 네, 보기로 들어가서 인지적 갈등, 정보의 부족, 확신의 결여, 내적 갈등. 네, 자아 갈등, 내적 갈등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본인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5번. 진단 범주 포함되지 않는 것. 독립성이었죠? 네. 앞에 나왔던 문제 같은 문제였습니다. 6번. 본인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 분류 아닌 것은, 본인의 자아는 정보에 의존해서 불안하고 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현실성. 비현실성은 어디에 나온 그 차원이었죠? 네. 방금 봤던 크라이티스의 현실 적응 결정에서 현실성, 비현실성.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일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뭔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참 그렇네요. 그래도 네,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네, 믿습니다. 7번. 본인의 분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은,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타인이 다른 일을 해주기를 원하거나 직업들과 관련된 긍정적 유인가와 부정적 유인가 사이에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네, 뭐 말이 어렵긴 한데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내적 갈등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타인이 해주기를 원하는 게 다르다. 타인의 기대와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르다. 뭐였죠? 그로 인해서 불안이 생겨난다.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분류까지 봤고요. 마지막 한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필립스의 진로 문제 분류 범주가 있는데요. 이게 출제가 이게 딱 2번이 됐어요. 그래서 뭐 문제를 통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가 제시한 상담 목표에 따른 진로 문제의 분류 범주를 따른다면, 필립스의 분류를 따른다면 내담자가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하는 게 싫은지,
등의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거는 그냥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격증 따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담자가 왔는데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일하는 게 왜 싫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처방을 내리겠어요? 이 내담자를 위해서? 첫 번째, 선택과 결정에 초점을 둘까요? 아닌 것 같죠? 네. 선택과 결정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초점을 두어야겠죠? 그럼 선택의 준비도를 두어야 할까요? 의사결정 과정에 두어야 할까요? 네. 자기 이해가 가장 우선이 돼야겠죠. 나를 모르는 거잖아요. 내 능력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 흥미, 적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탐색과 발견에 초점을 두고 이제 상담을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준비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경우는 이제 직업 정보 이런 요소들이 부족할 때는 이제 선택의 준비도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고,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경우는 내담자가 직업 선택이 있어서 직업 결정 방법을 좀 습득을 해야 된다거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발견되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기 탐색과 발견이 우선시돼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 문제 유형의 분류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누구를 살펴봤죠? 윌리엄슨, 크라이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딘. 여기에다가 필립스까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정리 안 되는 부분은 또 영상 복습하시면서 완전히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직업상담 과정, 직업상담 요인에 대한 내용을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